김용빈 씨,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그날 새벽, 스태프들은 평소처럼 숙소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매니저의 손끝이 침대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스쳤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넣은 그는 곧 얼어붙었다. 베개 바로 밑,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작은 갈색 약병 하나. 병 안에는 이름도, 라벨도, 복용 설명도 없는 알 수 없는 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떨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들어올린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가수 김용빈의 방 안에서 발견된 이 위문의 약병은 단순한 건강보조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현장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왜 그 약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을까? 그리고 김용빈은 그 질문에 대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고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약병 사건이라는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다 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나 더 큰 혼란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다. 김용빈이 다음 날 예정된 녹화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소속사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매니저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추측을 뒤집었다. 그날 밤 형은 평소와 달랐어요. 잠을 거의 못 잤고 계속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했어요. 이 증언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누군가를 두려워했다는 단서 하나만으로 팬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고 언론은 그의 과거 인터뷰를 다시 끄집어냈다. 특히 최근 김용빈이 SNS에 남겼던 요즘은 잠이 무섭다는 글귀가 다시금 회자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위문의 약병, 담당 의사의 경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스케줄 취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과연 이 약병의 정체는 무엇이며 김용빈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새벽의 어둠을 가르고 차갑게 깜빡였다. 김용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매니저는 얼굴을 감싼 채 이게 다 내 탓이에요 라며 흐느꼈다. 전날 밤 발견된 그 위문의 약병은 단순한 비타민제가 아니었다. 의료진이 약 성분을 분석하자 일반인에게 처방되지 않는 고강도 진정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약 누가 준 겁니까? 복용량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도 위험했을 겁니다. 현장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용빈의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지 그날 밤 형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만 했어요. 라며 울먹였다. 그 말에 담당 의사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정신적 압박이 극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후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몇 통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팬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그 메시지에는 형, 제발 그 약은 이제 버려요. 이제는 너무 위험해요. 라는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누군가 이미 이 사태를 예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발신인은 바로 김용빈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가수 손비나였다. 손비나는 SNS를 통해 더 이상 숨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건 음악 때문이었어요.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팬덤을 폭발시켰다. 음악 때문이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팬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일부는 새 앨범 준비 중 지나친 압박을 받았다 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광고 계약이나 방송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고 분석했다. 그러던 중 MBN 한 제작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 김용빈 씨는 최근 방송 섭외를 두세 차례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컨디션 문제였지만 사실 그 이상이 있었어요. 방송국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죠. 그가 출연을 거절한 프로그램은 바로 사랑의 콜센터 시즌 3였습니다.
그 발언이 전해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역시 방송 압박이었다. 그가 진정성 있는 음악을 지키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용빈이 의식을 되찾는 뒤 처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 약,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의사와 매니저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그날 숙소에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이미 김용빈 약병 사건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팬들은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우며 그의 회복을 기도했다. 러브빈 팬클럽 회원수는 단 하루 만에 2만 명이 증가했고 SNS에서는 그를 지켜라 샤피아로T20TYONGBIN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CNN 일본어판과 대만의 에토데이까지 한국 톱 트로트 가수 약병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를 내보냈다. 소속사는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약은 불법 약물이 아니면 극심한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입니다. 다만 복용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에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왜 약병이 침대 밑이 아니라 베개 밑에 숨겨져 있었을까? 단순히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결과였을까? 기자회견 이후 김용빈은 팬들에게 직접 짧은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괜찮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버텨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약으로 버티고 싶지는 않았어요. 음악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의 눈가엔 아직 푸른 멍이 남아있었고 말끝마다 고요한 떨림이 느껴졌다. 팬들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김용빈의 숙소 벽에 손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용빈아, 넌 이미 충분히 빛나. 이제 아프지 마. 누가 남긴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 문장은 팬덤 전체를 울렸다. 며칠 뒤 병원 관계자가 밝힌 새로운 사실이 세상을 또 한 번 뒤흔들었다. 약병 안에는 처방된 약 외에 다른 성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다시금 전국 언론이 폭발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나? 경찰은 약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김용빈 측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한 채 조용히 협조에 나섰다. 사건 발생 7일째 김용빈은 다시 무대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타를 들고 조용히 한 곡을 불렀다. 제목은 그날의 빛.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다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김용빈은 완벽한 스타가 아닌 상처받은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말했다. 이건 추락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야. 그 약병 사건은 그렇게 김용빈의 인생 2막을 열어젖힌 운명의 신호탄이 되었다.